넌 정말 결함이 있어. 제왕절개 이야기를 하고 자연히 출산도 할 수 없는 넌 갑자기 아내로서 완전한 실패자야. 남자친구가 자동응답기로 욕설을 퍼부었지만 난 결혼도 임신도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서입니다. 26세입니다. 미용실에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시스턴트로 시작해 6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스타일리스트로 데뷔했어요. 낮에는 샴푸를 쉬지 않고 밤에는 커팅 연습을 하고 쉼없이 실력을 쌓으며 경험을 쌓으며 언젠가 독립해서 나만의 살롱을 갖는 게 꿈이에요. 수고했어. 오늘 일 끝내고 빠르게 걸어서 개찰구를 지나 역까지 갔다가 집 반대 방향 기차를 탔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거야. 6시쯤 파티에서 조지를 만났어. 몇 달 전 조지는 잘생기고 상큼한 청년일 뿐 아니라 파티에 참석한 모든 여자들이 그의 관심을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는 그의 옆에 앉아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성공적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만큼 조지가 내 취향과 잘 맞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 후 우리는 멋진 바에서 술을 마시고 그것을 완전히 숨겨서 그날 밤 그의 집에 머물렀다. 멍한 표정을 정리하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달려가는 조지와 시간을 확인하다 집합 장소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약속 시간 5분 전이었고 설렘을 억제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갑자기 전화가 걸려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헬로. 조어지 방금 도착했는데. 조어지가 불편한 곳에 있는 듯 낮은 톤으로 대답했어요. 리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급히 통보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데이트를 취소해도 될까요? 제가 기대했던 일을 다음 기회에 만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 다 할 일이 있으니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멍한 기분으로 발걸음을 되돌렸다. 멍하니 바라봤다. 창밖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벨이 울렸는지 깨닫고 서둘러 확인해보니 조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지만 기차는 혼잡해서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 무례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다음 역에서 내려 다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음성 메일로 전화했는데 메시지가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용기를 내어 조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지가 전화를 받았다. 조지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변함없었다. 안녕 리사, 무슨 일이야? 드디어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야. 오늘 정말 미안해. 못했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침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화났어? 내가 계속 침묵해도 그는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기 위해 그에게 아까 음성 메일에 대해 질문했다. 제왕절개와 이혼에 대해 얘기하는 게 뭐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신 여자친구죠. 그렇죠. 조지, 당신은 결혼했고 아내에게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항상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시나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음성 메일에 대한 응답은요. 내 질문에 조지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았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재빨리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리사, 미안해요. 그냥 실수였어요. 못 들은 척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 후에 그냥 척하면 안 돼요. 이미 들었어. 난 경로에서 말했고 조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 아니 그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난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생각했지.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6개월 동안 데이트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았어. 우리가 틀에 박히게 하려고 영원히 너랑 사랑하고 싶어 리사. 그래서 그냥 변명이라도 해서 너무 억지로 한 것 같아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물어봤어. 조지, 솔직하게 이미 결혼했니? 부인이 임신했는데. 제왕절개 얘기했는데 다 잘 됐나요? 그리고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게 뭐야? 맨날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고 결혼했어도 거짓말로 그만둔다는 뜻이야. 내 반응은 의외인 것 같았고 이제 조지가 깜짝 놀랄 차례였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그런 작은 일에 흔들리는 게 아니구나. 정말 조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지. 네, 물론이지만 내가 당신이 된다면 앞으로 사모님도 저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실 겁니까? 제가 못 참을지도 몰라 걱정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더니 큰 소리로 장담했어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 외에는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빨리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계속했는데 저랑 결혼해서 후계자 낳으시면 바로 이혼하겠습니다. 리사가 예상외로 강렬한 말을 하는데 난 정말 내 아내가 되고 싶어 알아.
내 아내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겠니? 내가 그렇게 조지에게 호소했더니 그가 이번에는 희죽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리사 너 정말이야 귀여워 사랑하지만 진지하게 연락처만 알려줘도 뭘 할 계획인지 쉽게 상상되는 조지. 여유로운 표정, 겁 없는 미소, 불륜의 경우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혼 후 몇 년 동안 당신의 아내가 당신과 이혼한 후 우리 관계를 깨닫고 당신을 고소한다면 나는 당신과 행복하고 싶다. 나는 위자료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가상의 상황일 뿐이지만 만약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법적 다툼에 휘말렸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유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해결하고 싶어요. 그 여자에게 양육비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리서 대단해 난 더 반해버렸어. 주어지는 내 반응에 안도하는 듯 과분하게 기뻤어. 걱정하지 마. 내가 완벽하게 처리할게. 날 믿어. 조어지와 전화를 끊고 사랑에 서둘러 집으로 준비를 시작했어. 일주일 후 쉬는 날. 세련된 카페에서 개인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미래를 생각하며 쉬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가왔어요. 당신은 리사 맞죠? 저는 에밀리 조지 부인이에요. 방심했어요. 빨리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리사예요. 사과를 주고받은 뒤 모든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둘 다 자리에 앉았고 에밀리에게 음료수를 주문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일하면서 밤새도록 준비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조지와 함께 보낸 MOS와 사진, 그리고 인쇄된 워트세프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순간들, 우리가 나눈 순간들, 들어줄래? 나는 휴대폰을 꺼내서 조지와 그때의 녹음된 대화를 재생했다. 사실 나는 그때 우리 대화를 몰래 녹음했었다. 에밀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문서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명히 동요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지만 녹음을 들은 후 그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에멀리는 지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서 당신은 정말로 데이트 중이었죠. 주어지는 그가 싱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당신은 나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나요? 어제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그럴 수 없는 효과적인 여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가혹한 말로 나에게 샤워를 시켰다. 상속인 나는 진심으로 이혼을 받아들이고 싶다. 엄마와 함께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는 수고를 겪은 여자를 욕할 만큼 썩은 캐릭터 에밀리는 내 무뚝뚝한 말을 용서했지만 이렇게 굴복하는 게 전혀 화나지 않나요? 말하기 싫지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말자. 내가 그녀를 대했을 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자. 그녀는 분명히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이 힘든 산후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물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유일한 걱정은 태어난 아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뿐이야. 그녀는 나를 위로하려고 불안한 표정으로 나에게 안심시켰다. 좋은 생각이 있어. 그를 락바텀으로 밀어넣고 최대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자. 에밀리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결국은 내가 처리할 게 속죄 차원에서 너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됐어. 책임지고 싶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 이해해 알았어. 그럼 가져 조지. 그리고 에멀리는 3개월 후에 이혼했습니다. 조어지와 나는 일주일만 남은 결혼식으로 순조롭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드문 데이트였고 조어지는 곧 있을 일 때문에 특히 쾌활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처인 조지보다 훨씬 예쁘고 똑똑하다고 칭찬했는데 어리석은 표정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지금 내겐 그 얼굴이 정말 역겹고 추잡해 보였다. 축하한다. 너희들 그 머릿속에 뇌라도 있니? 나는 딴 데서 중얼거렸다. 리사, 조지가 깜짝 놀란 말을 했는지 나는 냉랭한 말투와 미소로 대답했다. 난 너처럼 썩은 괴물과 결혼할 리가 없잖아. 임신한 아내가 있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라도. 내가 가장 극악무도한 배신 행위를 저지른 후에도 당신이 아직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정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조어지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아기와 함께 떠났습니다. 자녀 양육비 당신은 에멀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설득했고 그 생각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조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에멀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작은 연기를 하도록 했죠. 그것은 모두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조지는 내 말을 듣고 불안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사람의 눈을 차갑게 바라보며 당신이 결혼한 뒤에도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고 말했다. 에밀리가 출산과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그 전화 통화를 생각하면 그녀를 결함 있는 여자라고 부르고 쓰레기처럼 대하는 에밀리에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과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는 에밀리의 변호사로부터 증명편지를 받다 보상과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하라. 지금 그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떠났다는 말을 왜 하는 거야? 조지가 답답해 중얼거렸다. 에밀리가 그 말을 했을 때 녹음했거나 서면으로 썼나요? 그때 조지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당신이 직장인이라는 증거가 없구나. 글을 쓰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니 넌 정말 무능한 바보야. 웃음. 내가 말했지라고 웃으며 조지는 쓰러진 권투 선수처럼 떨고 있었다. 내 아이야. 그러니 양육비를 주는 것이 옳고 보상도 상당할 것이다. 그때 자동응답기 메시지는 물론 복사해서 보관해 두었다. 그것들을 에밀리의 변호사에게 주었는데 그녀를 결함 있는 여자라고 불렀고 그 이유는 그녀가 아들을 가질 수 없었거나 자연 출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녹음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런 짓 하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난 이제 끝이에요. 뭐든 할게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조지가 미친 듯이 애원했지만 나는 그를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보상을 안 받을 테니 대신 그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녀의 불륜과 이혼 전문 변호사, 가정폭력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반드시 당신을 철저하게 패배시킬 겁니다. 조지 당신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얼굴을 붉히며 그 자리에 놔두고 절을 한 지 6개월 만에 개점을 준비하면서 늘 꿈꿔왔던 가게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오셨고 아기를 안고 따뜻하게 웃으시며 다가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리서 답장 감사합니다. 에밀리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쇼핑하는 동안 아기를 안아주세요. 나는 웃으며 에밀리를 맞이하고 안내했고 그 후 조지는 결혼식 취소 수수료 지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로 벅찼다. 에밀리의 자녀 양육비 보상 요구와 협상 변호사들과 함께 내가 녹음을 유포하지도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알게 된 친구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조지와 그의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이웃과 동료 부모들로부터 배척당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빠르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조지는 예전의 잘생긴 모습과는 거리가 먼 해거드처럼 등장했고 상속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도 타고난 비열한 성격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와 함께 가문의 혈통이 끝날 것 같다. 그런 비참한 가문의 혈통이 정말로 멸망하기를 바란다. 에밀리와 나는 그 이후로 우리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왔다. 에밀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갓 출산했고 피로와 지친 모습이었다. 모든 서비스가 다 있으니까 오늘은 망설이지 말고 머리 염색이나 파마도 마음대로 해줄 수 있어. 아 근데 아기가 외로울지도 모르니까 머리 자르는 건 어때? 웃으면서 에밀리가 깊게 인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머리 자르자고 제안받아서 완전 사랑스러워 보이게 해줄 테니 맡겨만 줘. 내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에밀리 품에 안긴 아기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다.